1201, 1202 두 개의 숫자는 우주여행을 가능케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마거릿 해밀턴님을 소개하기 전 먼저 그 당시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간단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평균 38만 킬로미터입니다. 38만 킬로미터라고요? 얼마인지 짐작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왼쪽 동그라미 지구와 오른쪽 동그라미 달의 거리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와닿게 표현해보죠. KTX의 최고 속력 시속 400km로 단 한 번도 정차하지 않고 950시간 약 40일 정도를 달려야 하고 K2 소총의 최고 속력 시속 3456km로 109시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물론 성인 남성 3명을 포함한 각종 장비를 가지고 지구 중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초속 11.2km 이상의 속력을 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달의 공전주기와 지구의 자전주기를 정확히 계산해서 정확한 시간에 달의 궤도에 안착시키는 간단한 일을 끝냈다면 인류가 처음 내딛는 미지의 위성 달의 고요의 바다라는 곳에 인간 2명을 태운 탐사선을 안착시키고 몇 시간의 탐사 후 탐사선을 폭발시켜 공중으로 띄어 정확하게 달의 궤도를 돌고 있는 사령선에 도킹한 후 지구로 복귀하면 되는 것이죠. 이를 아폴로 계획이라 하는데 이 계획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크기가 61 곱하기 32 곱하기 17cm의 32kg을 상회하는 AGC 아폴로 가이던스 컴퓨터, 무려 16비트 메모리 직접 회로 컴퓨터로 망원경, 관성 측정 장치, 수동기기 제어 장치, 레이더, 엔진 등의 우주선 대부분을 제어할 수 있었죠. AGC는 무려 2MB의 대용량 램을 탑재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용량이 800MB 언저리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 당시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이 오실까요?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1969년 7월 16일 대한민국에는 TV가 보급도 되지 않는 그때 36층 높이의 로켓은 위대한 도약을 위해 지구 중력을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달 탐사 여정에 있어 성공할 수 있었던 수많은 노력 중의 하나인 마거릿 해밀턴을 알아보도록 하죠. 때는 1936년 미국, 인류 역사의 소프트웨어를 한 단계 진보시킨 마거릿 해밀턴이 탄생합니다. 그녀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시스템 공학자이자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죠. 물론 130편 이상의 논문을 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창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학계통에 능했던 그녀는 MIT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컴퓨터를 접하고 배우게 되는데 이후 미국 최초의 항공방어 시스템 방공관제 체계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적 항공기수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외국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날씨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카오스 이론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듣기만 해도 어려운 일들을 모두 해낸 마거릿 해밀턴은 찰스 드레이퍼가 이끄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의 한 사람으로 스카웃되게 됩니다. 물론 그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 주위 환경은 C 언어도 개발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할 때였습니다. 즉 기계어 0과 1을 수작업으로 구리선과 코일을 엮어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녀가 아폴로 11호에 탑재한 코드를 보면 가능한 일인 것도 같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어린 딸을 돌보는 어머니이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냈던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폴로 계획에서 그녀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폴로 계획은 냉전체제 당시 우주경쟁 시대에 돌입한 미국의 초강수였습니다. 번번이 소련의 우주 로켓 기술을 뒤지고 있었던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국가 예산의 4%인 한화 180조 원, 과학기술인재 40만 명이 동원된 초대형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그녀는 기내 비행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리더를 맡으며 달 탐사 사령선과 착륙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그렇겠지만 생명과 직관되는 과정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이었죠. 아폴로 11호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유가 되어 있으니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내 비행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탐사선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발했으나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에서 뒹굴며 놀고 있는 자신의 어린 딸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때마침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뜨죠. 다른 사람이 봤다면 에러 메시지 끝났을 그 장면은 마그릿에 의해 아폴로 11호 달 탐사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정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컴퓨터 시스템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 발견이 있기 전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설정된 명령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절차 우선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이벤트가 끼어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할 수 없는 체계였던 것이죠.
그 말인즉 우주선 내부에 조작 실수가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달 탐사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으나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거부했죠.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기능을 아폴로 11호에 탑재하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달 탐사선이 착륙할 때 우주 비행사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르더라도 실수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잡아 착륙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컴퓨터 리소스를 배치하는 소프트웨어를 깔아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달 탐사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달의 궤도를 선회하던 사령선에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탑승한 달 탐사 착륙선이 분리되어 달의 표면으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모두가 예상했듯 순조로웠으나 달 착륙 시퀀스 시작 3분 후 경고음, 경고 등과 함께 모니터엔 1202 경고가 뜹니다. 잠시 후 또다시 1201이라는 경고가 뜨게 되죠. 탐사선 탑승자 2명은 이 경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나사의 관제탑에서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착륙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고 위대한 도약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죠.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눈치채셨겠지만 앞에서 등장한 1201과 1202의 경고는 마거릿 해밀턴이 설계한 소프트웨어의 하나였습니다. 달 탐사선의 컴퓨터 리소스가 엉뚱한 곳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재시작하여 착륙 시퀀스를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알람이었던 것이죠. 만약 본 시스템이 없었다면 착륙선의 컴퓨터는 엉뚱한 곳에 리소스를 쓰다 통제권을 잃어버려 머나먼 우주에 추락할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나사의 예상과 달리 착륙선에서 버즈 올드린의 레이더 조작 실수가 있었고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마거릿 해밀턴의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실수를 회피하여 높은 우선순위의 착륙에 필요한 작업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고 그들을 달의 표면 위로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